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엔 좀 세게 쐈습니다. 길게 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북한에서 쏜 게 일본을 지나서 이제 홋카이도 이쪽 위를 지나가지고 태평양 쪽에 떨어졌다.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4,500km 날아갔다고 국방부에서 발표했다고 그러죠. 4,500km. 마일로 따지면 약 한 2,800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 2,800마일 엄청나게 길게 날아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날아가는 미사일을 쐈는데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날아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열도에서는 비상령이 내려지고 뭐 대피해라 뭐 심지어는 이 홋카이도 이 위쪽에 홋카이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분이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당연히 미국에서는 북한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하고 바이든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겠다라는 철통 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도 뭐 대체로 다 비슷한 이야기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김정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만나기 전에 2017년 9월 15일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했던 게. 그때 이제 뭐 평창 올림픽 앞두고 상당히 험악해졌었죠. 그랬다가 9월 15일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했던 것이 이제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로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화해 무드로 바뀌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직접 만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제 이러면서 북한이 잠잠해진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하고 아주 조용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미사일을 지금 열심히 쏘아대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열심히 쏴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 그냥 뭐 잠깐 생각입니다만 러시아한테 팔아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러시아, 이란 이런 그 나라들한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외화벌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성능 테스트를 좀 해서 보여줘야 그래야 인정을 받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테니 뭐 그런 것 아닐까 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어쨌든 바이든과 기시다의 통화에 앞서서 백악관은 일본 거주자들이 집에 숨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북한이 위험하고 무모하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내놓았고요. 아드리엔 왓슨 국가안전보장회 대변인은 어젯밤에 성명을 통해서 이 행동은 불안정하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국제안전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하나마나 한 말인데 뭐 그래도 하긴 해야죠.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마나 하죠.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 그거 북한이 뭐 원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원해서 생긴 거 아니고 그렇죠? 맨날 말 안 듣는다고 계속 제재한다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니들이 제재할 건 말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북한을 제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자격 없습니다. 뭐 중국이 지금 북한을 제재하자고 합니까? 뭐 러시아가 제재하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본인들의 지금 뒷배가 든든한 뒷배가 돼줄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매우 약해진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존재 가치를 분명히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어쨌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대변인은 오늘 아침 팍스뉴스 채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그들이 어떤 능력을 공중에서 발휘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맨날 분석만 열심히 하다 보면 뭐를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이 미사일 발사가 있은 이후에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상공에서 훈련 실시하고 또 이제 뭐 전투기에 달려있는 미사일로 뭔가 요격하는 목적지를 요격하는 이런 이제 훈련을 펼쳤는데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영향이 있는 건지 그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훈련이 펼쳐지는 그 과정이
뭐 북한한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하고 10시간 뒤에 이 합동훈련이 열립니다. 보통 한미일 세 나라가 합동훈련을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인데 10시간 만에 이런 합동훈련이 일본 해상에서 상공에서 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북한한테는 모종의 좀 압박이 되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남조선 잘못 건드렸다가 24시간 되기도 전에 우리가 된통 당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러한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좋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다음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번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이냐에 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가뜩이나 달러가 비싸지고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한국에 투자됐던 달러들이 지금 미국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안보까지 불안해지면은 해외 투자자들은 더 많이 발을 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위험한 또 한 번의 외환 위기를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하여간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보 문제는 저희가 항상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 국제 정세로 놓고 봐서도 유럽발 전쟁 조짐이 지금 전 세계로 이 전쟁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불똥이 아시아 지역으로 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세계 전쟁 일으키겠다라고 아예 작정을 해버리면 푸틴은 충동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아주 냉정한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남조선 침략하기 위한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일본이 있긴 한데 일본과 남한과의 이 안보 협력 관계, 그리고 남한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이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죠.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라도 좀 튼튼해지면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염려를 좀 더 죽일 수 있겠는데, 약간 뭐 그런 부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상황이 그렇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제가 이 보도를 해드렸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건 보도가 일체 나오지 않았고요. 다들 일본에 관심을 가졌다. 미국의 관심은 일본 쪽으로. 네. 북한이 미사일 쐈네. 미국의 관심은 일본.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 그 점은 저희가 좀 물론 이제 한미 동맹 관계가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뭐 서운해할 이유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미국의 입장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자칫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 자극하는 얘기 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을 챙긴다고 해서 그래, 일본은 우리 역사의 철천지 원수인데 미국이 일본을 챙겨, 그러면 미국은 한국이랑은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국제사회는 실리의 바탕에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실리로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하고 척진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일본한테 문화 개방하고 다 문 열어줬었죠. 시장 개방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한국이 일본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아주 굳은 동맹 관계를 만들어 쌓아 나가야 되는,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오히려 한국 내에 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입장은 일단은 일본이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도 물론 중요하고 혈맹입니다만은 일단은 일본이다라는 것 기억하셔라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